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시 컨설턴트 윤현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갑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독서 그리고 생활 기록부라는 주제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독서에 대한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과 수업보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창의성, 자, 세 번째 비판적 사고. 사고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판적 사고. 그리고 네 번째 협력. 이런 수업을 통해서 교사를 선발한다고도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은 아니지만요. 그럼 우리 한국도 이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사시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겁니다. 현상 기반 수업, PBL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현재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보면서 거기에 관한 사항들을 해결하려고 아니면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한번 파악해보자는 거죠. 뭘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대학에서 원하는 창의적 인재, 융합형 인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현상 기본 수업에서는요, 주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PBL, 같은 PBL인데 문제 기반 수업은 어떻게? 한 문제를 주어주지만요, 현상 기반 수업에서는 주제 제한이 없고요, 거대 주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주제에 접근해서 세부 주제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좀 더운데 에어컨이 생각보다 1시간 전부터 틀어놓았는데 왜 시원하지 않을까?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1시간 전에 틀어놨으면 이 겉옷이 아니라 겨울옷을 입을 만큼 추웠는데 왜 이렇게 되지? 자, 간단하게 지금 오늘 이 현상만을 가지고도 주제를 정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다? 이겁니다. 바로 독서요. 내가 어떤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서는 뭐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지식의 창고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독서와 생활기록부라는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독과 정독의 차이 있습니다. 속독은요, 폭넓은 지식을 빨리 알고 싶을 때 선택하는, 그러니까 읽기 방법이고요. 정독은 이해가 필요한 지식이요. 정말 전공적합성에 필요한 지식이면 정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속독은 일반, 그리고 정독은 꼭 읽어야 할 것.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주독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적합성 모든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속독은 정보 탐색을 위해서 가볍게 들어가도 되지만요. 정독은 기술 습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일반 또는 폭넓은 지식을 한 친구들은요. 면접 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적합성이 맞는지 발전 가능성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학년 2학기 때 뭘 하셔야 되죠? 면접 전에 정독을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3학년 2학기 때 속독이 가능한 친구들은 고1, 고2 때 정독을 통해서 꼭 읽어야 할 것과 기술 습득, 전공적합성 또는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속독을 통해서 원래 알고 있는 내가 정말 했으니까 가볍게 들어가고 나서 면접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서 책이 필요한데요. 창업 특강을 들었어요. 관심과 그 과정 또는 결과 목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탐구 활동에선 자유활동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동아리 주제로 잡으셔도 되겠죠. 창업을 주제로 잡으셔도 되겠고 독서와 교과목을 창업과 관련된 걸 연계하셔도 되겠죠. 그 관심과 과정을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 생활기록부에는요. 결과로 나오면 좋은데요. 보고서 또는 수상으로 나오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어떻게? 체험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독서를 연계해서 같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과 세특에서 독서활동 다 들어가도 되고요. 또 교과 세특에서 독서활동 같은 부분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하나 들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마찬가지니까 독서활동이 들어가도 되고요. 단순히 우리가 보고서 쓸 때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문헌을 참고했다. 아니면 자료를 참고했다. 라고만 적혀 있죠. 그 자료가 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창체활동과 독서를 보게 되면요. 학교에서 항상 창체활동이 끝나게 되면요. 이런 소감문을 적어라고 내줍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율활동 내용이고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뭐냐? 너가 앞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 이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율활동 내용, 창업특강을 했다 그랬잖아요. 창업특강.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창업특강에서 창업 적성이나 창업 과정이나 창업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적었죠. 창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런 부분을 적어서 냈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적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걸 숙제로 생각해요.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마찬가지로 자율활동에서 어떤 부분을 들었으면요. 그냥 간단하게 소감문만 적어내죠. 차후에 행동이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관심과 흥미일 경우 독서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내시라는 겁니다. 보통 보게 되면요. 자율활동에 이렇게 기록되면요. 정말 좋고 예전에는 진짜 책 제목까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작성이 된 학교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 창업에 관한 직업특강을 수강하고 창업에 필요한 적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함. 오, 이 친구 정말 대단하네요.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네요. 그리고 창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사례 파악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어 능력을 개발함. 창업에서 어떤 영어 능력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본인이 영어 능력을 개발했네요. 그리고 스마트, 땡땡, 지은이는 제가 좀 뺐습니다. 읽고 마케팅의 중요성을 통해 마케팅 사례를 자기만의 노트에 기록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중요한 부분 보이시죠? 스마트 땡땡 어떤 책을 읽고 마케팅의 중요성을 통해 마케팅 사례를 자기만의 노트에 기록하는 모습을 보임. 이게 어떻게 자율활동에 적혔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또 어디 들어가 있죠? 독서에 들어가 있겠죠. 자, 아래쪽 내용 보겠습니다. 같은 자율활동, 같은 창업 특강인데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1인 창업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함. 창업하시는 분이 와서 창업특강에서 본인이 어떻게 1인 창업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어려움을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함.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특히 마무리 작품 설계와 제작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배우는 과정도 많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땡땡 디자인 뭐라는 읽고 슈필라움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관하여 알게 되었음. 그럼 또 최소한 그러면 어떻게까지 만들어내면 되느냐?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책을 읽고 창업의 3요소 중 융합에 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함. 키워드죠. 무슨 책? 자료 조사. 책 제목을 다 안 적더라도 이렇게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만 적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소서 라인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있죠. EW1H에 대해서요. 여기서 간식과 적합인데요. 독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유, 목적, 방법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독서를 가지고는 항상 뭐를 들어간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가지고요. 탐구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 탐구 과정에서 이유는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어떤 창업 특강에 대한 이유를 들었으면 뭐겠죠? 책과 문헌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보 적합성이나 지식 확장하는데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서로 책도 되고요. 아니면 자료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도 되고 실험도 되고 탐구도 되겠죠. 그런 부분을 융합해서 결과로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또 추천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독서죠. 전공 독서는요. 꼭 교과 세특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독서는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인문학 독서에서요. 요즘은 심리 쪽이나 철학 쪽도 대학교에서 많이 좀 본다는 거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가 있으면 좋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어떤 키워드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상 기반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현상,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들입니다.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
업사이클링, 재활용이라고 하죠. 예, 인권, 또 언택트, 워라벨, 민주시민, 여행, 힐링 이런 주제, 지금 현재 보이는 나와 있는 주제에 대한 접근도 필요해 보이니까요. 여기와 관련된 책들도 한 번씩 읽고 내가 이과면 이과적인 성향, 문과면 문과적인 성향으로서 어떻게 연결시키는, 융합시키는 것들을 독서로 한번 해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독서를 통한 키워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자, 학과가 이 친구는 화학과 또는 화학공학에 관심이 있고요. 이 친구는 정치 외교에 관심이 있어서요. 자, 화학은요, 이 친구는 화공에 관심이 있었고요. 자, 이 친구는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혹시 보이시나요? 화공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는요, 내가 화학과를 가기 위해서, 화학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화공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는 나는 화학과학구나, 뭐, 화공생명이나 환경공학 또는 고분자공학, 화공신소재 이런 과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와 관련된 전공적합성은 계속 기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치 외교는 이 친구는 정치 외교학과 관련했는데 민주주의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전공 적합성을 살렸으면요, 이 정치 외교 말고도 윤리교육과나 사회교육학과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학과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영향을 가진 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전공적합성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계속 연구 한번 하셔가지고요, 나에게 꼭 맞는 활동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독서와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꼭 생활기록부에서 독서 부분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분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컨설턴트 윤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